자, 제가 엘링크롬 조명을 사용한 지가 벌써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순간광은 전부 엘링크롬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첫 사용기 그리고 약간 훑으면서 이 성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써보니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자, 일단 먼저 사진을 찍을 때 순간광을 쓰냐 그리고 지속광을 쓰냐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 처음 시작할 때 순간광으로 찍어야 이렇게 나오나? 지속광으로 찍어야 이렇게 나오나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팡 치나 지속적으로 팡 치나 솔직히 조명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외적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때에 따라서 순간광 조명을 칠 땐 치우고 좀 쉽게 찍고 싶을 때는 지속광을 쳐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뭐가 달렸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지속광이나 순간광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진만 한다면 순간광을 사는 게 맞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속광은 약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포르자 500에 소프트박스를 하나 물려버리면 ISO 100, 셔터스피드 100 그리고 조리개가 F2나 F2.8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조리개를 좀 많이 조여서 찍는 편인데 그렇게 찍게 된다면 ISO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속광은 약하기 때문에. 근데 포르자 500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또 500W급이라서 170만원짜리인데 그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30만원짜리 포맥스 EU100을 사더라도 조리개 F11은 그냥 나오고요. 팡팡 찍으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순간광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엘링크롬 5도 당연히 조리개를 왕창 조이면서 연사를 할 정도는 촬영이 되죠. 그리고 지속광은 내가 모델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빛이 너무 밝으니까 눈이 너무 부시고요. 이 지속광의 단점이 이 홍채가 당연하게도 줄어들겠죠? 왜냐면 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게 별로 안 예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광은 홍채 컨트롤을 하기 전에 조명이 탕 치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따로 지우거나 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조명이라면은 지속광이 8에서 9스탑 정도 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간광은 셔터 하나에 여러 번 칠 수 있습니다. 이게 순간광이랑 지속광이랑 아주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순간광은 셔터 스피드를 길게 늘린 상태에서 조명을 여러 번 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작가 초대석을 진행하셨던 근훈 작가님의 사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셔터 스피드를 길게 늘린 동안 순간광을 팡팡팡 3번 터뜨려서 이렇게 무용가 분들의 잔상을 남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 순간광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지속광은 탕탕탕 할 수가 없죠. 그냥 길게 늘리면 그냥 궤적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셔터 스피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노출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의 ISO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간광이 들어가면 셔터 스피드가 사라집니다. 노출의 2요소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셔터 스피드를 100분의 1로 찍거나 50분의 1로 찍거나 노출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들은 듀레이션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명이 순간적으로 조명을 칠 때 그 치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250분의 1, 뭐 8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 듀레이션 타임이 빠르면 상이 멈춰 있고요. 이게 느리면 상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진이라는 게 빛을 닿는 행위고 이 빛이 애초에 슉 빠르게 지나가 버리면 그 빛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형광등 정도만 켜고 순간광을 찍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형광등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 이 순간광보다 광량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10분의 1로 하나, 100분의 1로 하나, 200분의 1로 하나 점프하는 도중에 순간광으로 팡 조명을 찍으면 사람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랑 노출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엘링크롬 5도 이 듀레이션 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광량이 세면은 250분의 1 액션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최대한 빠르게 하면은 8080분의 1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을 아주 빠르게 멈춰있는 것처럼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셔터 스피드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태양을 가릴 순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야외에서 조명을 칠 때는 이 지속광이 매우 세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의미가 있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지속광이 막 1000W, 500W급이면 의미가 있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간광이 약한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랑 노출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스튜디오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이걸 응용하면 이 지속광을 쐈을 때는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궤적을 그리죠. 그런데 그 느린 거랑 관계없이 순간광은 조명을 칠 때 빠르게 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레이어 쌓듯이 중첩을 시키면 배경은 움직이는데 내가 찍고 싶은 그 상만 멈춰있는 경우를 찍을 수가 있어요. 딱 이런 사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갛게 조명을 탁 치고 순간광으로 이제 유준호님만 가운데 멈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멈춰있는 것 같은 거를 연출을 할 때는 순간광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작을 수 있습니다. 같은 와트 수면 훨씬 작아요. 제가 쓰고 있는 포르자 500이랑 엘린크롬 5랑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엘린크롬 5가 작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휴대가 편합니다. 지속강은 배터리 타입의 경우에 배터리가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한 2시간, 3시간 찍으면은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거나 이제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순간광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배터리가 작고요. 이 작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오랫동안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USB-C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맥북을 충전하다가 끼워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전자기기를 쓰더라도 USB-C를 보통 지원하기 때문에 좀 범용성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모가 적기 때문에 거의 뭐 한나절 정도는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엘린크롬 5를 몇 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제가 쓰고 있는 조명들은 그냥 있으면 쓰는 건데 뭐 없으면 다른 거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정이 든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쁘지 않아요? 그냥 이뻐서 스튜디오에 설치를 해두더라도 미간에 딱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조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계적이고 좀 유려한 디자인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좀 이쁜 조명이라고 보면 좀 프로포터의 그런 친구들이 좀 이쁜 편인데, 이 엘린크롬 같은 경우에도 미간을 해치지 않게 좀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로고에 불 들어오는 것도 좀 감성이 있습니다. 옛날 맥북 애플 로고에 불 들어오는 것처럼 이 불이 들어와서 좀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 조화님이랑 촬영을 할 때도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빛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약간 나르시즘적인 컨셉을 잡아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엘린크롬을 오브제로 사용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빨간 조명을 치고 이제 앞에 사각으로 조명을 쳤는데, 이 모델링 램프랑 이 로고에 불 들어오는 것, 그게 진짜 이쁘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간광 조명을 칠 때 제일 좋아하는 툴이 엄브렐라인데요, 이 엘린크롬 140cm 딥 엄브렐라가 좋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조명을 칠 때 이제 소프트박스랑 엄브렐라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때 엄브렐라가 훨씬 편해요. 일단 첫 번째, 엄브렐라는 그냥 접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죠, 이거 엄브렐라. 이거는 그냥 켜는 게 설치고요, 접으면 끝나는 거야. 얼마나 편해. 소프트박스는 그 살 다 끼우고 그거 언제 합니까? 물론 원터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터치 하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탁탁탁 누르는 경우가. 근데 얘는 싹 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원 크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소프트박스는 내가 140cm를 구매를 하면 광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엄브렐라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광원을 크게 하고 싶으면 엄브렐라를 좀 길게 빼서 찍으면 되고요, 광원의 크기를 좀 줄이고 싶으면 엄브렐라를 약간 안으로 넣어서 광원의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량도 차이를 줄 수 있어요. 하나의 툴로 이제 여러 가지 느낌을 내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엄브렐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딥 엄브렐라가 좋은 게 이 곡률이 좀 큽니다. 가운데로 잘 모여있죠. 그래서 집광도 잘 해주고 광량 손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버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박스는 이제 무조건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소프트박스의 앞에 디퓨징 천이 다 화이트이기 때문인데, 찍을 때 무조건 화이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브렐라는 지금 이것처럼 실버가 있습니다. 네, 이건 실버죠. 엄브렐라도 화이트가 있고 실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이트로 찍다가 좀 실버로 찍어야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버로 바꿔서 찍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사진들도 다 화이트 엄브렐라로 얼굴에 빛을 넣고 뒤에 있는 자연광이 들어온 느낌을 내기 위해서 리플렉터로 조명을 조진 사진입니다. 캐논 JPG 원본인데 괜찮죠? 그리고 조명은 조명 브랜드랑 제품에 따라서 이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5600으로 좀 정확한 편이고, 이제 프로포터는 약간의 노란기가 섞인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엘린크롬은 약간 푸른기가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리뷰를 할 때 딱 화이트 밸런스를 재보니까 한 60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틴트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 화이트 밸런스가 케미값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카메라 보시더라도 이 블루, 앰버, 마젠타, 그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에 따라서 그 값들이 약간 다른데 방향을 바꾸다 보면은 이게 약간 그린으로 솟구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섞어서 쓰면은 이 틴트가 약간씩 다르거나 케미값이 조금씩 달라서 이거를 세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통일하는 게 좋긴 하죠. 엘린크롬 5는 그린이 끼는데 이게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광이 반사가 되면 이 스튜디오 내부라던가 이 집 같은 경우가 약간의 그림기가 도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엘링크롬으로 수면으로 팍 치다 보니까 반사광들이 좀 그림 껴서 자연광인 느낌을 내기가 조금 편했습니다. 물론 이건 보정으로 조지면 되긴 하겠지만 엘링크롬 5 자체가 그림이 좀 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링 램프의 색온도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3200으로 찍어야 할 때는 모델링 램프로 바꿔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광량이 약한 촬영이 필요할 때는 지속광으로 쓰고 광량이 강한 경우에는 순간광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엘링크롬 5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와이파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엘링크롬 어플이 있습니다. 엘링크롬 5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찾아보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하는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 기능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델링이랑 튜브의 위치가 약간 다르죠? 지금 보시더라도 모델링 램프가 가운데 LED로 막혀 있고 이 주변부가 튜브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투명 프로필 찍는 법을 하면서 이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이에다 구멍을 뚫어서 얘로 모델링 램프를 쏴서 그 빛이 정확히 어디에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모델링이랑 튜브의 위치가 약간 달라서 그 위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찍어보면서 알았어. 그런데 이거는 얘만의 단점이 아니라 이제 모델링 램프는 원래 순간광의 경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차이가 조금씩 나요. 그래서 찍을 때 조금 애를 먹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엘링크롬 5가 이제 휴대용으로 쓰라고 배터리 타입으로 나온 건데 이거 아무래도 야외에서 세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겁다 보니까 C 스탠드에 달아야 돼요. A 스탠드에 달면 바람을 맞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실외 같은 경우에는 C 스탠드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워낙 무겁죠. 그래서 팀으로 활동하시거나 이제 스튜디오로 옮겨 다니면서 조명을 세팅해야 되고 해제해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해체해야 되는 팀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명이 될 수 있어요. 왜? 선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에서 쓰다가 다른 데 들고 가서 쓸 때도 배터리 타입이라서 이제 배터리만 빼서 충전하고 끼워서 쓰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편했다. 하지만 이제 야외에서 쓰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있으면은 그럴 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엘링크롬 1이 따로 있죠. 작죠. 얘 같은 경우는 A 스탠드에 들어가고 충분히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5는 좀 크다. 무게 차이도 2배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광량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엘링크롬 5를 좀 롱텀으로 써봤는데 총평으로는 조명이 좀 이뻐야 되는데 성능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포터는 좀 비싸고 고독수는 안 이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변이 없으면 엘링크롬 5를 계속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마토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